기란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클 극장입니다. 49문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선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노행자가 해능스님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수가 개성을 지었고 그 개성에 대해서 홍인 스님께서 문 밖에서 서성거린다, 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는, 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능력을 보이는 개성을 지어오너라 라고 할 때 신수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다른 개성을 짓지 못했죠. 한 동자승이 방앗간 부근을 지나면서 신수의 이 개성을 암송하였습니다. 노총각, 그러니까 해능이 한 번 듣고서 알았죠. 아, 이 개성은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불법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 지은 노래구나. 아름답고 아름답다. 그렇지만 아직 서리겠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해능은 시치미를 뚝 띄고 지금 외우고 있는 개성이 누구의 것이냐고 그 동자승에게 물었죠. 그러니까 동자승이 뻐기면서 말합니다. 너는 오랑캐라. 요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하지만 자기는 스님이고 해능은 아직 행자니까. 그러면서 동자승이 해능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해능은 이에 말합니다. 스님, 소인은 8달 동안 여기에서 방 하나 짓고 있었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그 개성이 있는 곳으로 한번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동자승이 마음이 착한 동자승이었던지 해능을 데리고 그 개성이 붙어있는 벽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 장소에 이르자 해능이 다시 동자승에게 말하죠. 소인이 글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님께서 개성을 조금 읽어주시렵니까? 동자승도 모르긴 마찬가지지, 그냥 애우기나 했지. 그래서 동자승이 우물우물하니까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스님이 그 개성을 소리 높이 읊었죠. 그때 해능이 말하기를 자기도 개성을 하나 지어볼 테니까 대신 좀 적어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야 행자주제에 글도 모르면서 한번 해봐 라고 합니다. 해능이 한 스님의 도움을 받아 개성을 지어 벽도 벽에다 붙여 놓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며 맑은 거울도 원래 받침이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때가 낄 수 있겠는가. 행자가 개성을 짓는다. 그것도 저기 아주 무식한
영남 촌놈이 그래서 구경 나와서 왁자지껄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던 대중들이 깜짝 놀랐죠. 모두 의아해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참 기이하구나. 사람이란 겉모양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법이야. 아휴, 저렇게 도가 높은 사람이 방아를 찔다니. 해능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물러서서 방앗간으로 가서 다시 자기를 했습니다. 홍인하상이 자기 방에 있다가 대중들이 떠들며 흥분한 소리가 들리니까 웬일인가 하고 복도로 갔다가 해능의 개성을 보았습니다. 홍인은 누가 볼세라 얼른 시자를 시켜 치우게 하면서 말했다. 이것 또한 깨닫지 못한 거야. 그 녀석이 뭘 안다고. 행자주제. 홍인의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지죠. 해능의 개성에서 큰 기량을 본 홍인대사는 그날 밤 해능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방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개성이 그냥 우연히 나온 건지 아니면 본 실력인지를 알려고 3일 밤낮을 법거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인대사는 해능이 행자의 위치에서 구경각을 이미 정득했음을 알아차립니다. 대사는 달마로부터 내려온 어발과 옷과 그릇 그리고 동교의 법문을 해능에 전하면서 말합니다. 옛날부터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해받는 자의 목숨은 실낫 같아. 누군가가 틀림없이 너를 해치려 할 것이다. 지금 바로 산문을 떠나도록 하라. 그런 다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나는 3년 후에 인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당분간 교화를 하지 말고 숨어 있어라. 너의 정체를 드러내면 목숨이 위태롭다. 너는 너의 연고지인 영남으로 가서 언둔하라.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하십니다. 해능이 홍인의 법을 받고 남으로 갔지만 대중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해능이 떠난 날부터 홍인대사가 상당 법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아주 의아해서 물으러 오죠. 그러니까 오조가 말합니다. 나는 더는 상당하여 법을 설하지 못한다. 내 법은 이미 영남으로 갔다. 그러니까 묻죠. 법을 그러니까 법을 전한다는 정거품인 옷과 그리고 그릇, 어발을 누가 얻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홍인이 말하죠. 능한 자가 얻었노라. 이에 대중이 원언하죠. 노행자의 이름이 능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찾았죠. 이미 보이지 않았죠. 대사는 법을
해능에게 전달한 다음 3년이 지나자 홀련히 대중에게 고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다. 가야 할 때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입적을 합니다. 스승의 곁을 떠난 해능은 15년간이나 산에서 언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15년 동안 그야말로 절차탁마하죠. 선법을 더욱 영롱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기다리죠. 39세에 되던 해 676년에 마침내 때가 되었음을 알고 산에서 내려와 광주 법성사에 도착합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속인도 있고 그다음에 스님들도 있고 그렇죠. 저 뒤에 스님들이 서서 뜰에 서서 잡담을 하고 있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바람에 막 흔들리죠. 그러니까 스님 한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능은 아직 행자입니다. 그냥 산도둑처럼 해가지고 와있죠. 길은 쪼만한 것이. 해능이 그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두 스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두 스님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주고받고 하면서 좀 시끌시끌하니까 인종법사가 강의를 하다가 뭔가 싶어서 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 탁 와닿으니까 그 손님을 모시죠. 그런 다음에 그 법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손님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법거량을 하는 거죠. 법거량을. 요즘 하는 말로 하면 간을 보는 거죠. 얼마나 많이 수행이 됐는가. 그리고 인종법사는 이 누추한 그야말로 봉두난발을 하고 있는 이 손님의 경륜에 그만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묻죠. 손님께서는 정말 비상한 분이시군요. 오래전에 오조 홍인화상의 가사와 법을 받은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언둔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그대가 바로 그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해능이 씩 웃으면서 가분한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한 다음에 홍인화상으로부터 받은 가사를 보여줍니다. 인종법사는 감격하죠. 어쩐지 행자님의 순금 같은 말씀과 나의 깨어진 기압장 같은 말이 서로 격이 안 맞더만. 세상에. 그리고는 인종법사는 해능이 오조 홍인 스님의 전법자임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스님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깎아준 다음에 바로 해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제자로 삼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해능은 정식으로 출가 절차를 밟아서 그의 선법을 본격적으로 펴게 됩니다. 이듬해 677년 조계 지방으로 가서 보림사를 씌웁니다. 조계라고 하는 말은 조씨들이 많이 살고 그 동네에 시내가 흐른다. 그래서 조씨들이 많이 사는 시내가 동네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혹은 조씨 집성촌의 시내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보림사를 건립하는 거죠. 지금은 그 절이 이제 남화선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스님이 한 30년 넘게 주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계해능이고, 우리나라의 대한불교 조계종이나 조계사라는 명칭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713년에 잎사귀가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간다. 다시 올 때의 일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라는 임종계를 남기고 76세에 입적을 합니다. 이때까지의 법문을 모았어 제자인 법회가 찬한 것이 그 유명한 육조단경입니다. 유언처럼 너희들은 잘 있으라. 내가 멸도한 뒤 세속의 정으로 슬피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의 조문을 받거나 몸에 상복을 입지도 마라. 그렇게 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며 또한 정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심을 알고 자기의 본성을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으며 머무르는 것도 가는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녁 산책을 나섰어 뒤산 큰 바위 위에 휴식하는 것처럼 앉았다가 그대로 입적을 하십니다. 이번 시간까지 생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해능 스님의 이 사상을 좀 깊숙하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 화요일, 불교로 전화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자수는 토요일입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